망망대해 고독한 섬처럼 떠있는 한 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루 4번 물때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고단한 일상. 선원들의 피땀 흘린 노고의 결정체는 바로 이 젖새우입니다.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인 위험천만한 작업. 이렇게 틀 감아 올리다가 줄 펴지고 그러면 막 다쳐요. 엄청 위험한 어장이 이게. 밤낮의 경계조차 사라진 젖새우잡이배 선원들의 24시. 손톱이 빠지는 거는 있어요. 1년에 뭐 보통 보면 한 2-3번은 빠져요. 막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장갑은 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새우잡이가 힘드니까. 찬란히 빛나는 이 바다는 뱃사람들에겐 치열한 생존의 장입니다. 최상품 새우젓을 얻기 위한 고군분투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출발지는 목포 남항. 출항을 준비하는 배 한 척이 눈에 띄는데요. 식수부터 갖가지 부식들까지 준비해온 품목들만 해도 웬만한 구멍가게 못지않습니다. 쌀만 무려 3가마니에 돼지까지 한 마리 잡아왔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한눈에 첫 봐도 여느 고깃배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이 배가 도대체 무슨 배예요? 황금마차요. 황금마차? 네. 이 배가? 네. 최전방 오지를 찾아가는 이동식 군부대 매점처럼 이 배는 조업이 바빠 육지를 오갈 시간이 없는 젖새우 배들을 대신해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다주는 바다의 황금마차, 운반선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근데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진도하고 의도 사이로 좀 새우젓 길로 가는 거예요. 새우젓이 많이 잡혀가지고. 위치가 어디요? 목포에서 출항한 배는 뱃길로 3시간 반을 달려갑니다. 젖새우는 조수 간만에 차가 큰 서해안 갯벌지대에서 주로 서식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안 일대는 천혜의 황금어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김장철 이후 수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젖새우 조업은 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데요. 젖새우잡이 배들이 바빠지는 계절이면 운반선 역시 육지와 바다를 부지런히 오가게 된다는군요. 망망대해 고독한 섬처럼 떠있던 작업선에게 이보다 반가운 손님은 없습니다. 벗은 발로 나와 운반선을 맞아주는 사람들. 이 순간에도 작업은 계속되는 모양인데요. 올라가야 돼, 사람이. 아유. 부식 배가 오면 좀 반가워요? 예, 그러죠. 후식 배가 오면 이것도 싣고 온 게 이제 네. 기다려주지다. 아 그래요? 서둘러 싣고 온 짐부터 작업선으로 옮겨 싣는 선원들. 일용할 양식부터 개인 택배까지. 정말이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다고 할 만큼 선원들에게는 만물상 같은 존재입니다. 잠시 후 짐을 모두 옮겨 실은 작업선은 또다시 조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데요. 젖새우잡이 배들은 육지를 떠나 한 번 바다에 나왔다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다에서 살다시피 한답니다. 이게 조업 나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월 3일이요. 와 우리 촬영날 기준으로 한 달이 넘었네요. 바람 안 불면 7월 31일까지 해야 돼.
하루도 안 쉬고. 바람 안 불면. 그럼 뭐 식구들보다 선원분들 더 오래 보겠고 많이 보겠고. 그러죠. 이렇게 금어기인 8월 한 달을 제외하고는 하루 4번 물때에 맞춰 칼같이 지켜야 한다는 젖새우잡이 조업 시간. 아, 물때 조업 시간하고 네. 그런 거 물 가는 조루 그런 속도 그런 거 폰이라고. 이제 밀물 썰물 말을 해요? 예, 민물 썰물 이제 물이 조루가 좀 셀 때 있고 뜰 때 있고 그러니까. 젖새우잡이 어부에게 육지의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밀물과 썰물이 들거나 하는 바다의 시간만이 기준점이 되는데요. 본격적인 양망 작업의 시작. 그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먼저 부표부터 걷어올립니다. 뒤를 이어 일사불란하게 밧줄을 감아들이는 선원들. 육중한 양망기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선원들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흐릅니다. 어느새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 나오시오. 거기 하면 안 돼. 오늘 여기 나오세요. 나와. 옆에는 찍어요. 줄 펴지면 큰일 나요. 젖새우 조업 중 가장 위험하다는 첫 양망의 순간.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작업이라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답니다. 곧이어 그물과 연결된 밧줄이 서서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뱃머리 위로 무사히 밧줄이 안착하면 갑판장 역시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데요. 엄청난 장력이 걸린 밧줄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원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예의주시하던 바로 그때 마침내 갑판 위로 밧줄이 완전히 올라왔는데요. 서둘러 각자의 위치로 복귀하는 선원들. 이번엔 그물에 연결된 부표와 어부들을 끌어올려 다시 갑판 너머로 넘겨줍니다. 큰 밧줄은 양망기를 이용해 끌어올린다지만 그 밖의 수많은 작업들은 여전히 선원들의 손을 거쳐야만 한답니다. 잠시 후 젖새우 그물이 갑판을 가로지르며 배전 위로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그물 양쪽을 닷으로 고정해둔 형태를 닷자망이라고 하는데요. 칸칸이 그물을 이어붙인 틀 하나의 길이만 해도 무려 350m에 달합니다. 스스로 물길을 가르지 못하는 젖새우는 밀물과 썰물이 바뀔 때 조류를 따라 흘러가다 그물에 걸려들게 된답니다. 그렇게 어획된 젖새우는 닷자망 틀을 갑판 위로 끌어올려 일일이 그물을 훑어내야 하는데요. 이 그물 무게가 어느 정도예요? 350m짜리가 1톤이 넘을 거예요. 1톤 한 200이나. 그러면 그건 2개, 700m? 그러면 그것이 2톤 한 500 찾고, 물이 받으면은 힘이 막 받으니까 그 올라올 때 바닥바닥 힘들게 올라올게요. 다양하게. 예, 그럴 때 너무 양이 많이 들었을 때는 터지고 그러면 사람 다치고 온다는 게. 여기에 양쪽 닷의 무게와 틀을 잡아주는 뻗침대의 무게까지 따지면 닷자망 틀 하나에 자그마치 7톤이 넘습니다. 거대하고 육중한 어부의 움직임에 따라
정확하게 손발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식간에 갑판을 스쳐 지나가는 그물도 재빠르게 낚아채 젖새우를 모아 담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편에선 쉴 새 없이 젖새우 바구니를 후방에 옮겨 놓습니다. 크고 작은 고기들과 뒤섞여 올라오긴 했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니 속살이 비칠 만큼 투명한 자태를 뽐냅니다. 칸칸이 붙어있는 그물 한 폭의 길이는 가로 11m, 세로 5m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런 커다란 그물이 최대 19칸이나 이어져 있다고 하니 말 그대로 허리 한 번 펼 새 없이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올라오는 젖새우 양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일이 고단해도 이왕이면 젖새우가 많이 뜨는 게 뱃사람들의 행복이자 소원이라고 하는데요. 지켜보는 선장님 마음은 어떨지 궁금해지는군요. 마음에 안 들요? 왜요? 그래서 빨간 것이 별로 없어야 돼. 아, 빨간 것이. 빨간 것은 뭐고 흰 것은 뭐예요? 빨간 것은 우리가 부르기는 북새우. 네. 그렇게 하고 하얀 것은 새우라고 그러죠. 아, 흰 것만 많으면 좋아요? 흰 것이? 젖새우는 크게 세 가지 종으로 나뉩니다. 일명 참새우라 불리는 젖새우와 중국 젖새우, 그리고 도떼기 새우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하지만 잡히는 시기에 따라 크기와 상태도 달라지기 때문에 철마다 새우젓을 부르는 이름과 가격이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산란기를 앞둔 음력 6월 무렵의 젖새우가 가장 비싼 이유이기도 하죠.